병만 만화가 귀기의 개인전에 대해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올리겠다는 영상을 예고편에서 올린 바 있죠. 그래서 그 본편 리뷰에 해당되는 원고를 지난주 시사저널에 제가 리뷰 칼럼을 기고했거든요. 근데 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늦게 올렸느냐. 그 시사저널 글이 실린 바로 그 주에 제가 코로나19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시 예고편에서 이 전시에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본편에서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 귀기개인전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귀기개인전 2020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관훈갤러리하고 기름역 근처에 있는 사가, 이 두 군데 공간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전시의 흐름은 대체로 그 미술판에 자리한 아주 오래된 인습을 반어적으로 뒤틀어서 미술 전시 기획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재미있었고, 또 제가 말했던 스포일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관훈갤러리에 전시 오프닝 당일인 3월 1일 날 제 일행이랑 같이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다 깜짝 놀란 게 전시장 입구에 들어갔더니 입장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000원이나 하는. 그래서 전 보지 말까 하다가 봤는데, 왜냐면 귀기개인전에 대한 홍보 전시 전단에는 이 입장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10,000원인데 요컨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관 전시를 갖다 다 볼 때 입장료가 한 4,000원 정도 하고, 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 뭐 세종문화회관 같이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여는 곳의 입장료가 한 20,000원 내외입니다. 그럼 뭐 10,000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귀기처럼 갤러리급에서 전시를 열릴 때는 입장료가 없는 게 우리나라 미술판의 문화예요. 전혀 예상 못하다가 갔는데 10,000원을 요구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종의 스포일러였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블록버스터 전시처럼 블록버스터 전시회가 보통 그 전시장 한 구석에 아트샵을 마련해 놓거든요. 아트샵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NFT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별도로 개설해 놨다는 점. 이게 미술판에 보통 흔히 있는 몇 가지 관습을 그 일개인이 차용을 해가지고 전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좀 재밌었었고, 한마디로 귀기개인전은 황당, 참신, 그리고 허망, 그리고 일종의 좀 폭소가 좀 뒤엉킨 그런 오밀조밀한 파격으로 구성된 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또 그림을 보니까 그림 하단에 작품 가격이 붙어 있는데 그거 보고 우리가 또 엄청 웃었어요. 왜냐면 작품 가격이 1,000,000원대인 거예요. 어떤 작품은 1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작품의 완성도하고 무관하게 출품 작가의 지명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널뛰는 미술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가격 거품에 대한 좀 풍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1억 원의 작품을 팔긴 사실 어렵죠. 또 스포일러의 정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예고편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관훈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고, 기름역 근처에 있는 사가에서도 전시가 열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딱 문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 텅 빈 전시장 안에 조그만 그림 한 점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같이 봤던 일행이 아마 이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그 갤러리가 있는 건물 2층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추가적인 전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제가 올라갈 필요 없다고, 이게 끝인 거 맞다고. 당연히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기 만화가 말미에 항상 사람이 뒤통수를 치거든요. 근데 그런 뒤통수 치기에 미술 전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전 재밌게 봤어요. 귀기 개인전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출품된 작품을 이렇게 또렷이 이게 말끔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작품에 대한 감상이 들어오느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출품된 개개의 작품들, 그 그림마다 연관된 귀기의 웹툰 만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만화를 보고 온 관객만이 전시된 그림 한 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에 걸린 그림은 전시장에 걸리지 않은, 전시장 바깥에 있는 웹툰이랑 하나의 패키지가 됐을 때 미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심한 위로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TV 안테나 모양을 하고 있는 남자랑 그 교복 차림에 조그마한 학생이 같이 있는 인물화거든요. 이 심심한 위로라는 그림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만 쳐다본다고 될 게 아니고, 귀기의 웹툰 가운데 열혈초등학교 146화 5회편을 봤을 때 이 그림이 왜 재밌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작품이 가시적인 외형이 아니라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파악했을 때 작품이 이해가 되는 그런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과한 비유이긴 한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8년도에 그 마르세 듀샹 개인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 있죠. 그때 듀샹의 대표작인 파운틴,
그러니까 남자 소변기를 눕혀놓은 작품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통 샘으로 번역이 되는데 전 분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파운틴이 왔는데 파운틴을 그냥 가만히 쳐다봤을 때는 눕혀놓은 남자 소변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감동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파운틴이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 2004년도에 영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미술가, 큐레이터, 비평가, 아트 딜러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압도적인 1위를 한 게 이 파운틴, 듀샹의 파운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가지 문맥이 있어요. 예전에 미술 창작이라는 것은 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리적인 노동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게 미술 창작의 맥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듀샹의 파운틴, 샘,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작가가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이것을 미술 창작으로 간주해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현대미술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듀샹의 파운틴은 눕혀놓은 남자 소변기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귀기의 작품도 귀기 그 그림 한 점에 배경이 되고 있는 웹툰을 알았을 때 그 그림의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랑 웹툰은 보통 순수예술하고 대중예술로 구분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중예술가인 귀기의 전시회는 대중적인 예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귀기의 만화하고 교류를 꾸준히 해왔던, 그리고 지지를 보냈던 소수 매니아한테 특히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비대중적인 전시회라고 생각을 해요. 성희롱 여혐으로 돈 벌겠다는 웹툰 작가 제정신인가, 이게 지금 2017년도 말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쓴 기사냐면 귀기의 만화 가운데 텀블벅 후원을 요청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됐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만화거든요. 당연히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된 건 아닙니다. 페미니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만화를 그렸어요. 만화를 보게 되면 되게 약간은 야하고 되게 굉장히 웃긴데, 이 만화에 대해서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성희롱 여혐으로 돈 벌겠다 웹툰 작가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사가 실린 2017년도 말은 페미니즘이 초헌법적인 아주 기세등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만 내세우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페미코인이라는 냉소적인 신조어가 통용됐던 때가 바로 2017년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광기는 지금도 여전하죠. 귀기는 1980년생 김성환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그 이상의 외모나 정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바로 이러한 그 정체불명성이 귀기의 만화에 대해서 신비감도 얹어주고 다른 만화가에 비해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논쟁적인 표현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귀기의 익명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봐요. 집단적인 신념의 폭력, 여기서 이제 페미니즘이 될 텐데, 이런 신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회 조건이 만든 것이 또 귀기의 익명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이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귀기의 만화의 표현의 자유는 제재받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주장을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한 시절 전체주의는 공권력에 의해서 주도가 됐습니다. 근데 2016년도 전후 그때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물은 제재돼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을 했고, 그런 공감대를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주범이 군중으로 넘어간 거죠. 이때 군중은 정치적인 올바름, 페미니즘, 좌파 이론에 좀 물든 사람들을 말한 거죠. 결론적으로 귀기의 웹툰, 그리고 귀기의 이번 개인전에 대한 저의 평가는 어떠냐면, 선의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함부로 제약하는 요즘 시대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이 만든 반작용이자 해방구가 귀기의 웹툰이자 전시회가 갖고 있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 하나 읽을게요.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이 충고를 누가 했냐면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인쇄된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거든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18세기에 던진 충고입니다. 이 18세기에 던진 충고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떠올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무수한 자유와 기본권을 자진해서 포기한 사회가 됐습니다.